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백인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오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 오늘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으로 기소된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 판결을 앞두고 남가주 치안당국이 혹시나 있을 소요 사태에 대비해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고 LA 시내 백신 접종 센터가 문을 닫는 등 잔뜩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남가주 주민들도 안도했습니다. 남가주 정계 지도자들은 오늘 판결이 정의의 승리이며 인종차별을 뿌리 뽑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환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데릭 쇼빈 전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우리 모두 매우 안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판결이 내려진 뒤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과도 통화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오는 10월까지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의 노숙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쉘터를 제공하라고 LA시와 카운티에 명령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오늘 선보인 차기 예산안에서 LA 시내 빈곤층 2천 가구에 1년 동안 매달 $1,000씩을 무상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프로그램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이 늘어나는 해외 여행객 수요에 발맞춰 1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코로나 PCR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국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반영해 여행 금지 국가를 대폭 늘리고 여행 경보를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종전대로 여행 경보 2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과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조희정입니다. 유민호입니다. 화요일 일부 첫 소식, 로컬 소식. 오늘 미국 플로이드 살해 사건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미국의 백인 전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오늘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피의자 데릭 쇼빈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날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상급 살인 등으로 기소된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판사의 형량 선고는 6주에서 8주 뒤
뒤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25일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절규하며 숨진 지 거의 1년 만입니다. 플로이드의 희생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전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우리 모두 매우 안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데릭 쇼빈의 재판에서 배심 원단이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린 후 유족과 통화해 이번 판결이 의회의 경찰개혁 노력에 추진력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약간의 정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배심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심 원단들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고 판사는 유죄 판결 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백인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오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판결을 기다리며 긴장했던 남가주 주민들도 한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남가주 정계 지도자들은 이번 판결 결과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관련 소식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백인 경관 데릭 쇼빈에게 미네소타주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혹시나 하며 조마조마했던 남가주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배심원 판결 이후 혹시나 벌어질 소요 사태에 대비해 20일 낮 LA 시내 백신 접종센터가 모두 문을 닫고 남가주 일원 치안당국이 비상경계에 들어가는 등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모두 안도의 숨을 내셨습니다. 남가주 정기 지도자들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일제히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10지구 시의원은 이번 판결을 정의의 승리라고 치하하고 조지 플로이드의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조의를 표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미국을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조지 플로이드가 만일 나처럼 백인이었다면 아마 오늘날 살아있을 것이라며 어떤 유죄 판결도 조지 플로이드나 유가족들이 겪은 상처를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인종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깁슨 가주 하원 의원은 이제 정의가 구현됨으로써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은 미국인들에게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배심원들이 사법 시스템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잡아줬다며 평등은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CLA와 캘스테이트 등 남가주 일원의 대학들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직적인 인종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서 모두 단결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오늘 공개될 시정부 예산에 LA 시내 빈곤층 2,000가구에 매달 $1,000씩을 1년 동안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오늘 시 예산 공개에 앞서 있었던 시정 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장은 일명 기본소득제 프로그램을 위해 $2,400만 배정했습니다. 시장의 기본소득제 프로그램이 LA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시정부는 1년 동안 LA시 내 최저빈곤층 2,000가구에 한 달에 $1,000의 생활보조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시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면 수혜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이나 식료품 비용에 보탤 수 있게 됩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며 수혜 가정이 $1,000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스타크튼이나 캄튼 지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로 LA시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시정부가 됩니다. LA시의회는 이미 사우스 LA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기본소득제 프로그램을 위해 $600만 배정하고 올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우스 LA에서는 올 여름부터 1년 동안 편모나 편부 가정 500가구에 생활보조금 $1,000가 지급됩니다. 가세티 시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기본소득제 프로그램은 올여름 사우스 LA 지역에서 시행되는 $1,000 생활보조금 지급에 더해 추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시와 카운티가 오는 10월까지 다운타운 스키드로의 노숙자 전원에게 쉘터를 제공하라는 연방지법 판사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데비드 카터 연방지법 판사는 오늘 앞으로 90일 내에 스키드로의 여성과 미성년 노숙자들에게 쉘터를 제공하고 120일 내에 노숙자 가족에게 쉘터를 제공하며 10월 18일까지는 스키드로의 모든 노숙자들에게 쉘터를 제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카터 판사는 정부의 지지부진한 노숙자 해결 방안으로 거리에서 숨지는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숙자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또 노숙자들을 위한 쉘터가 마련되면 그때는 LA시 정부로 하여금 길거리나 보도에 노숙자 텐트를 철거하도록 허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판사의 이번 명령은 에릭 가세티 시장이 차기 예산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10억 달러 예산을 공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LA 국제공항이 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1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속성 코로나 PCR 테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늘어나는 해외 여행객의 수에 맞춰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는 PCR 테스트를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테스트 비용은 $199로 탐 브래들리 공항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PCR 테스트 예약은 bit.ly/3EH-B4J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오는 29일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16세 이상 지역 주민으로 선착순 198명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하며 29일에 1차 접종을 받은 한인들은 3주일 후인 5월 21일에 2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접종 희망자들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가든그로브의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을 방문해 접종 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로는 접수할 수 없고 직접 한인회를 방문해야 하며 운전면허나 여권 등 신분증명서 그리고 보험카드가 있을 경우 이를 지참해야 합니다.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입니다. 한인들이 모든 예방접종을 다 마치고 우리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좀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시도했기 때문에 좀 시간 맞춰서 일단 22일 날 우리 한인회로 오셔서 접수하시고 또 29일 날 1차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그다음에 3주 후에 또 2차 접종을 맞게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애나하임에 위치한 코리아 복지센터에서 실시됩니다. 관련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714-530-4810, 714-530-4810번으로 하면 됩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도 접종 뒤 혈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백신 접종에 앞서 있는 두 나라, 이스라엘과 영국은 양국 간 방문 허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혈전을 발생시키는 매우 드문 사례와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careful review of the cases and other available evidence have led the committe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blood clotting disorders are very rare side effects of the vaccine. EMA는 보고된 사례의 대부분 60살 미만 여성에서 발생했으며 예방접종 후 첫 3주 이내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과 매우 흡사하다고도 했습니다. EMA는 얀센 백신의 제품 정보에 이와 관련된 경고를 추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때와 마찬가지로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3일 얀센 백신 접종 후 혈전 부작용 사례 6건이 확인되자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영국은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과 사업가의 상호 방문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마이클 코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상호 백신 인증을 통해 여행 재개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체 인구 약 930만 명 중 절반이 넘는 498만여 명이 2회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영국은 전체 6,700만 명 중 절반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 인원도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봉쇄 조치를 풀었고 영국도 실외 식당 영업을 허용하는 등 봉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존슨앤존슨 올해 1분기 코로나19 백신으로만 1억 달러, 약 1,11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약부분 자회사인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돼 큰 기대를 모았으나 일부 접종자들에게선 희귀 혈전이 발생해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측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의 1분기 전체 매출은 223억 2천만 달러, 약 2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은 물론 금융정보업체인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순이익은 62억 달러, 약 6조 9천억 원, 주당 순이익은 2달러 32센트로 역시 지난해보다 개선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제약 부분 매출은 121억 9천만 달러, 13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성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다발성 골수증 치료제인 다잘레스, 크론병 치료제인 스텔라 등의 호조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9분입니다. 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605번) 놀스 방향 파이어스톤 블루버드 구간에서 조금 전 발생한 추돌 사고로 현재 중간 차선 쪽 2개가 차단된 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이 구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알론드라 블루버드부터 사고 구간인 임페리얼 하이웨이 구간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마일에서 15마일대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605번 놀스 방향 이 구간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체리 에비뉴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알버토니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3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91번 웨스트 방향 1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메인 스트릿부터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웰밍턴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6에서 12마일대로 부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애비뉴부터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마일에서 20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반대 5번 프레이 놀스 방향입니다. 메인 스트릿 구간부터 14마일대로 정체 시작됩니다.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18마일대로 정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벤츄라 지역 지나는 101번 웨스트 방향 콜드워터 캐년 애비뉴 사우스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소행 시작됩니다. 헤스켈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2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60번 웨스트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까지 7에서 16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반영해 여행 경보를 대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전날 대유행 확산 위험성에 비춰 미 국민에게 모든 해외여행을 제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여행 금지 국가를 전 세계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행 금지 국가가 대폭 늘었지만 한국은 기존대로 강화된 주의인 여행 경보 2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미 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모두 4단계 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 주의인 1단계, 강화된 주의인 2단계, 여행 재고인 3단계, 여행 금지의 4단계 순입니다. 여행 금지 대상의 경우 기존에는 전 세계 국가 중 34개국이 해당됐지만 이날 여행 경보 갱신을 통해 오후 현재 95개국까지 늘어났습니다. 업데이트 작업이 계속 진행돼 여행 금지국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금지국에는 북한, 러시아, 이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이 있었습니다. 갱신 결과를 보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을 비롯해 대륙별로 다수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브라질도 4단계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는다는 우려가 나온 인도의 경우 이날 오후까지는 2단계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여행 금지국 수를 80%
30% 수준까지 늘릴 경우 160개국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무부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여행 재고를 권고하는 3단계로 두고 있으며 이날 오후까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외교위에 따르면 한국의 여행경보 단계가 유지된 것은 한국의 현 상태를 특별히 더 위험하게 보지 않는다는 인식, 한국이 미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남포 해군 조선소에서 잠사한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서도 볼 수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싱크탱크 산하 위성 분석 사이트가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전략사령관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공개한 최근 남포 해군 조선소 위성 사진입니다. 분단을 넘어는 이달 들어 남포 해군 조선소에 검은색 원통형 물체가 새로 배치됐는데 이 물체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용 발사관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양한 촬영 각도를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세부 사항을 얻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SLBM용 발사관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 남포의 해군 조선소에서 SLBM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주장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분단을 넘어서 측은 북한의 기만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위성 포착이나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협적인 전략 무기로 간주돼 온 만큼 북한 지역 내 관련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But right now, I would start off with I think that's the right pace. We will have to pace that threat. I certainly support Northern Command's requirements to be able to do so. 새로운 대북 정책을 준비 중인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외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한 외교를 언급했던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군 당국의 대북 외교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계 노부부를 공격한 20대 남성이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시 경찰은 79세 한국계 할아버지와 그의 80세 한국계 아내를 폭행한 25세 마이클 비보나를 증오범죄와 노인 학대 혐의로 붙잡아 구금했습니다. 비보나는 지난 18일 오렌지 공원에서 산책하던 한인 노부부에게 접근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들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비보나를 붙잡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인 비보나는 이번 폭행 사건에 앞서 일본 도쿄올림픽에 가라데 종목 미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일본계 미국인 코코마이 사쿠라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한인 노부부 폭행 사건과 함께 이 사건에도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지역 방송인 폭스5는 오늘 뉴욕 롱아일랜드의 식료품점 스타밴드샵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40대 종업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총격은 오전 11시쯤 식료품점의 점장 사무실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식료품점 내부엔 수백 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과거에 이 식료품점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아직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관련 연방 공공기관에서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민자들에 대한 호칭과 관련해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단속기관인 세관 국경보호국과 이민 세관 단속국은 앞으로 불법 이민자, 일리걸 에일리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비시민권자, 논시티즌이나 이주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시민권자는 이번에 새 지침이 내려오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 사람들이나 비자를 받고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정당하게 방문한 사람들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까지도 포괄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미국 내 반이민 정책을 뒤집는 것입니다. 미국이 악명 높은 테러 용의자들인 관타나모 수용소의 재소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군 남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19일까지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40명 중 32명이 코로나19 백신 1회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수감자 중 8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주요 테러 용의자들을 수감하기 위해 개설됐으며 쿠바의 미 해군 기지 안에 있습니다. 한편 9.11 테러의 설계자로 알려진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와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경호원이었다는 모스암자 아메드 알 알라위 등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열어 타이완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중국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나서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침략 행위부터 반성하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국제무대 공개 연설에 나섰습니다. 중국 남부 하이난 섬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화상으로 개막 연설을 한 겁니다. 시 주석은 특정 국가가 규칙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要把平等相待、互尊互信挺在前面，动辄对他国颐指气使、干涉内政。 不得人心。 중국 정부는 52년 만에 타이완 문제까지 언급한 일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日本上世纪30年代发动的侵略战争，给亚洲国家，特别是中国人民，造成了深重的灾难。 중국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연일 방출 결정 중단을 요구하면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는 기후변화 대응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중국이 최근 선진국 수준의 탄소 배출 감축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그나마 미중 사이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꼽혀왔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커다란 입장 차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올해 난민 수용 한도와 관련해 곧 큰 상한선을 경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2021 회계연도에 남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마도 5월 15일 이전에 난민 수용에 관한 대규모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백악관도 이번 결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최종 수용 인원은 5월 15일까지 정해질 것이며 다만 전 정부가 넘겨준 상황 때문에 당초 목표치인 62,500명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셜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난민 수용 한도를 재검토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수용 상한선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G2, 주요 2개국,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주재 대사를 곧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이 사안을 잘 아는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친강 외교부 부부장을 차기 주미 중국 대사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주중 대사로는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유력하다고 신문이 전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도 번스 전 차관의 주중 대사 지명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 전문 외교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대사로 거론되는 친 부부장은 1988년 외교부에 입부해 30년 넘게 일한 정통 외교관으로 대변인을 거쳐 현재 유럽 문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양쪽 모두에서 활약한 번스 전 차관도 국무부 대변인, 주 그리스 대사, 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대사를 역임한 외교 전문가입니다. 임박한 양국 대사 지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이후 미중 관계가 급속히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시점에서 이뤄져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 반체제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건강 악화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나발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처우와 관련해 러시아의 추가적인 정책 수단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간 의료진이 나발니를 진료할 수 있게 즉각 허용할 것을 러시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작년 8월 항공기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져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수감 중입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고 당장 사망할 정도로 위중해 재소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러시아는 민간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은 대선 개입과 해킹 등의 책임을 물어 주미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는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도 미국 외교관 10명을 추방하는 맞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병력 집결을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최근 연임에 성공한 이드리드 데이비 차드 대통령이 반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함과 관련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차드의 헌법과 일치하는 정권 이양을 보기로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류 2022 투싼의 본격적인 출시를 알리며 오늘 LA 한인타운 마당몰에서 시승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인 새로운 투싼 모델 올류 2022 투싼의 본격적인 출시와 함께 20일 한인타운 마당몰에서 시승회를 열었습니다. 신형 투싼은 2015년 3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재탄생한 4세대 모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실내 공간이 넓어지고 주행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최초로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가지 엔진들로 운영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정체성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가 적용되어 스포티한 스타일과 날렵한 측면 캐릭터 라인과 팬더의 풍부한 볼륨감, 각진 휠 아치의 조화를 통해 입체적이고 감각적인 차체를 완성했습니다. 공간 활용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중형 SUV급 수준의 실내 공간이 확보되었으며 동력 성능과 연비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켜 2021 모델보다 한층 향상된 성능을 갖췄습니다. 고객을 위한 현대 스마트 센스, 최첨단 지능형 안전과 편의사항이 대거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보, 하이빔 보조, 뒷좌석 승객 림이 기본으로 탑재되면서 안정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동급 최초로 운전자가 직접 타지 않아도 자유롭게 전후진해 주차 공간을 찾아갈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갖춰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공간이나 트렁크에 물건을 실어야 할 상황일 때 차량이 뒤쪽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의 그레이스 김 수석 마케팅 매니저는 올류 2022 투싼의 주요 타겟층은 20대부터 40대라며 도심을 주행하고 아웃도어 스포츠를 좋아하는 고객들에게 적극 추천했습니다. 자동차를 내비가 없어도 전화기 내비로서 자동차를 연결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와이파이로 되고 있고요. 키플이 없어도 그냥 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 타겟층은 젊은 20, 30대, 30, 40대 시리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하지만 아웃도어를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자전거를 다 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웃도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신형 투싼의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은 구매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현대USA.com을 통해 원하는 트림과 색상을 원하는 딜러에게 사전에 지정해두면 딜러에게 투싼이 도착할 경우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은 올 여름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유 2022 투싼의 가격은 24,950달러부터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이 수상 여부 예측 후보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렸습니다. 오늘 미 헐리우드의 각종 시상식 결과를 점치는 사이트 골드더비에 따르면 윤여정은 전문가와 편집자, 일반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부동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여정은 오늘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 4,504표를 획득해 592표의 마리아 바칼로바, 413표의 클렌 크로스, 200표 이하인 어멘다 사이프리드와 올리비아 콜먼을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윤 여정은 전문가 27명 중 24명으로부터 수상자로 지명이 됐고 골더비 편집자 11명, 지난해 오스카상을 정확히 예측한 탑24 회원의 표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골드더비는 윤 여정이 여우조연상 경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957년 우메키 미요시에 이어 오스카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받는 두 번째 아시아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오스카로도 불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전 9시 ABC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게 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또 검출됐습니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다시금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작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어쩔 수 없다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입니다. 일본 정부 기준치의 2.7배, 후쿠시마현 자체 기준의 5.4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불과 2달 전 인근 해역에서 잡힌 우럭에서도 정부 허용 한도를 5배 넘긴 세슘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먹거리 안전성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는 피해를 더 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今でもね、福島の魚介類は自由に出荷できてない。で、これ流されればね、もう全然福島の漁業はおしまい。 한일 양국에서 연일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류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한 상담 창구를 설치했고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오염수 처분 계획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내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54%는 해양 방류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말 과반이었던 반대 여론이 일본 정부 방침이 정해진 뒤 찬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시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韓国政府および現地警察当局に対し座り込みデモの撤去を要請する適切な対応を要請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 이에 우리 외교부는 경비 강화 등 필요한 조치는 이미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한국 정부가 애초 2분기에 도입할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을 상반기는 힘들고 하반기에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확정된 물량만으로도 상반기 중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경영자와의 통화로 2천만 명분을 확보한 모더나 백신. 2분기부터 2천만 명 분량이 들어올 걸로 전해졌지만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2분기부터 총 2천만 명분 확보 청와대가 발표를 했죠. 그 백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반기에 대개 들어오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정부의 상반기 접종 목표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확정된 물량만으로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 백신을 마친 접종자는 현재까지 163만여 명, 목표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150만 명가량 접종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접종기관이 늘어난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전국 위탁 의료기관 1,700여 곳에서 접종이 시작됐는데 그제 하루 동안 12만 1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뒤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당국은 예방접종센터를 전국에 260여 곳까지 늘려 접종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관건은 계약한 백신 물량이 계획대로 들어올지 여부입니다. 당국은 우선 화이자 개별 계약 물량 700만 회분이 6월까지 차례로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은 75세 이상 350만 명에 접종합니다. 일찍 맞으시는 분과 늦게 맞으시는 분이 있을 뿐이지 접종이 지연되거나 또는 접종을 못 받은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5, 6월로만 알려졌을 뿐 개별 계약 700만 회분의 도입 날짜는 미정입니다. 백신 공동 구매 기구를 통한 도입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종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과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56.33포인트, 0.75% 하락한 33,821.3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8.32포인트, 0.68% 밀린 4,134.9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8.50포인트, 0.92% 떨어진 13,786.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하며 34,000선을 내줬습니다.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날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경고한 데 이어 이날 인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경제 재개 기대로 오름세를 보였던 항공주와 여행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고점에 육박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인도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93센트 하락한 배럴당 62달러 4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6월물 가격은 76센트 하락한 배럴당 62달러 67센트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개장 초 유가는 리비아 항구에서의 수출 중단 소식과 미 달러와 약세 흐름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식에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봉쇄 조치가 늘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로 의약 품종 EMI는 오늘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 사례와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점도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소비자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P&G는 오늘 기저귀와 생리대 등 생필품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기용품과 성인용 기저귀, 여성용품 등의 가격이 오는 9월부터 한 자릿수대 중후반의 퍼센티지로 상승합니다. P&G는 펄프 등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가 올라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품 가격 인상을 선언하는 소비재 기업과 식음료 제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스 기저귀와 스콧 화장지 등을 만드는 킴벌리 클라크는 오는 6월부터 아기용품과 성인용품, 화장지 가격을 역시 한 자릿수대 중후반의 퍼센티지로 올리겠다고 앞서 발표했습니다. 홈헬푸드는 지난 2월 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칠면조 제품 가격 인상을 공표했고 JM 스모커는 최근 피넛버터 가격을 올리면서 애완동물 사료 가격도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잇따른 소비재 가격 인상 발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약해지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월리 아데모 미 재무부 장관은 오늘 대형은행 최고 경영자 CEO들과의 원격 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아데모 부장관은 미 대형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비영리기구 은행정책연구소에 소속된 20개의 은행 CEO들과 함께 공공과 민간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데모 부장관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재건 구상을 담은 미국 일자리 계획을 논의하면서 지금이 새로운 미국 경제를 재해석하고 재건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일자리 계획이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21세기의 경제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등장에 대비해 올해 가을을 목표로 집에서 복용하는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찾기 위해 정부 항바이러스제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 개발팀은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약 2가지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존슨 총리는 치료제는 앞으로 감염이 늘어날 때 방어를 해주고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라며 영국의 상황이 나아졌지만 코로나19가 사라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며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10월 20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 곳에 따라 약간의 이슬비 올 확률 40%입니다. 이처럼 서늘한 날씨 수요일인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서늘한 날씨는 토요일을 잠깐 예년 기온대에 가까워지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예년 기온 아래를 밑도는 서늘한 날씨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5도, 5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9도, 4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2도, 밤 최저 53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7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